자, 지구 시스템은 뭐냐면,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이, 자, 서로, 물론 요 생물권 말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외권도 있어요, 외권. 외권이 서로, 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서 크게 세 가지, 아니지, 세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 여기 나온 대로. 자, 첫 번째 직권부터 한번 알아보자. 자, 직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 지각. 자, 지각에는 두 가지 지각이 있어요. 첫 번째, 대륙지각. 자, 두께가 약 35km 정도 두껍죠. 그 다음에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밀도가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되는 게 대륙지각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지각. 자, 두께 약 5km. 현무암질 암석이에요. 그리고 이 해양지각은 밀도가 3.0g per 세제곱센티미터. 자, 그래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서로 부딪힌다면은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파고 들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멘틀이에요. 자, 멘틀은 자 35에서 2,900km까지. 자, 감람암질 암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밀도는 3.3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자, 지각은 멘틀 위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멘틀이 바로 유동성을 가진 고체 부분이에요. 자, 유동성을 가진 고체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대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죠.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멘틀에서. 그 다음에, 자, 이 멘틀은 내부 부피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해요. 자, 요게 우리가 멘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핵이죠. 자, 핵은 또 내핵과 외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외핵은, 자, 요거 하기 전에, 그 다음에 핵은 밀도가 가장 큰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외핵이 있는데, 외핵은 2,900부터 해서 5,100km 정도. 그 다음에 이 외액이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되고, 자,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외계 움직임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것도 한번 써볼까? 외핵의 운동으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불러요.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 다음에 내핵. 자, 5100부터 해서 6400km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을 대략 6400km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얘는 고체 상태죠. 자, 이렇게 직권은 이런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네 번째 직권의 역할. 자, 직권의 역할은 자, 얘네는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을 하죠. 자, 그리고 생물들이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직권에서 자라잖아. 그리고 이 농작물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기권의 성분의 양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기권 성분을 조절하는 역할도 있어요. 왜냐면 직권에 물이 많이 있거든. 이 물들이 수증기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직권에 대한 설명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 거기 나온 대로 기권을 한번 볼까요? 기권. 자, 기권은 무엇을 기권이라고 하냐면 자, 높이 약 1000km 정도의 대기권이에요. 자, 높이 약 1000km의 대기권. 얘는 지구 중력 때문에 모여 있는 공기의 층이에요. 그런데 이 기권의 대기는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가 희박해지죠. 자, 왜 대기가 희박해지냐면은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자, 그 다음에 이 기권의 역할은 자,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자,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지구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동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죠. 필요한 산소 공급 뭐 등등의 역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4개 층으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이 4개 층이 뭔가를 한번 배워보면 자, 첫 번째 대륙권. 자, 지표에서 높이 약 12km 정도. 자, 요 높이는 변할 수 있어요. 어떤 곳은 10km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어. 그래서 배우는 대로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을 해요. 기온이 하강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땅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어져. 그래서 춥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자 위에는 찬 공기 밑에는 더운 공기 이런 층은 어떠냐면 대류 현상이 활발해요. 대류 현상만 활발한 게 아니고 대륙권은 기상 현상이 활발하죠. 자, 기상현상은 수증기 때문이에요. 수증기가 있으면 이렇게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 높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면. 그 다음에 대륙권은 대기의 대부분이 모여 있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대륙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높이 위로 성층권이 있죠. 자, 12에서 얼마까지냐면 50km 정도. 자, 여기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을 해요. 자,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위에 있는 오존일수록 더 많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자, 매우 안정한 층이다라는 말은 대류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대류 현상이 없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게 그 특징이야. 그 다음에 자, 이 상층권에서 이제 얘네는 오존이 유해 자외선을 차단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존층이 없으면은 지구 표면에 생물들이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져. 왜냐면 자외선이 너무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세포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죽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권 50부터 해서 80km 정도. 자, 그 다음에 이 중간권에서는 자, 이렇게 되지요.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을 해요. 역시 지구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그래서 찬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대류 현상이 활발해요. 대류 현상이 활발하다. 그런데 기상 현상은 없어요. 자, 왜 기상 현상이 없냐? 여기에는 수증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중간권은 기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존재해요. 낮은 부분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유성이 출현하는 높이야. 유성이 출현하는 높이가 되겠죠. 자, 이게 중간권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열권. 열권은 80부터 해서 1000km까지. 자,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얘는
밤, 낮에 일교차가 매우 커요. 그리고 여기는 공기가 매우 희박하거든. 매우 희박하고요.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를 띤 입자들이 모여있는 전리층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전리층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파 통신도 할 수 있고 막 그러거든. 그리고 오로라가 나타나죠.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 높이가 바로 10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온도의 그래프를 한번 높이에 따라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면, 자, 이 부분이 1000이라고 하고, 자, 약 12, 그 다음에 50, 그 다음 80이라고 해보자. 그럴 때 맨 아래층이 대류권이죠. 그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이렇게 해놓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대류권에서는 온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런 형태야. 대체로 이렇게 그려져. 그럴 때 온도가 제일 낮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열권의 중간권과 열권의 사이. 자, 그럴 때, 자, 여기에서 이 각각의 층의 경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층 이름에 계면자를 붙여요. 그래서 얘는 대류권이라고 쓴 다음에 계면만 붙여주면 됐지. 여기는 성층권 계면,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권 계면.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 만약에 성층권이 없다면 기온은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요. 자, 성층권이 없으면 기온이 쭉 여기까지 낮아지다가 이렇게 돼. 이게 성층권이 없을 때는 기온이 두 개 층으로 분포가 일어날 거야 라는 얘기죠. 알겠지? 자, 이게 기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수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세 번째 수권. 자, 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구상의 물은 가장 많은 게 해수. 해수는 97.2% 정도. 그 다음에 육수. 육수는 2.8% 정도인데,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강호수. 이런 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구상의 물 중에, 자, 해수가 가장 많으니까 해수의 성분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가, 자, 염류는 우리 배웠었죠? 중학교 책에서도 쭉 배웠었어. 염화나트륨.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으로 많죠?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요런 순서예요. 자, 그랬을 때 염화 나트륨은 짠맛, 염화 마그네슘은 쓴맛.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로는 해수 성분의 원소로는 제일 많은 게 염소,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있지 염소하고 황은 어떻게 해서 물속에 있게 됐냐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자, CL하고 S는 지구 생성 초기, 자,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된 거예요. 활동으로 공급.
그 다음에 NA라든지 마그네슘은 이건 지각 성분이 자 물에 녹아 지각의 8대 구성원소의 성분이거든. 이게 물에 녹아서 바다로 유입된 거예요. 요 정도만 알아둬도 돼. 그 다음에 배기 성분이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그래서 해수에 산소도 녹아있고 이산화탄소도 녹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수건에서 자,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직분포. 자, 중위도 해수의 수온 연직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는 수심, 여기가 수온이라고 할 때 수온이 이렇게 됐다가 급격하게 낮아지다가 이렇게 또 일정해지거든. 자, 여기를 우리 뭐라고 불렀었지, 경원아? 어, 수, 혼합층, 그렇죠. 혼합층. 그 다음에 요 아래를 우리는 수온약층.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 그 다음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그렇죠. 하잖아. 자, 그러면 요거의 설명 중에 이제 첫 번째. 혼합층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그랬지? 바람,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생겼어 라는 뜻이니까 바람이 셀수록 두꺼워. 자, 바람이 셀수록 두껍다 보니까 태풍이 지나잖아? 그러면 굉장히 센 바람이 지나는 거니까 이럴 때는 혼합층이 두꺼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온약층. 자, 수온약층은 봐봐. 위에는 따뜻한 물이고 밑에는 찬물인 거야. 그래서 얘네도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밀도가 큰 놈이 아래에 있고 밀도가 작은 놈이 위에 떠 있는 셈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안정하다 보니까 자 어떠냐면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 또는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 버려요. 교환을 차단한다.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심해층은 자 1년 내내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변화가 거의 없다. 왜냐면 자 이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심해 생물들은 있지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 시각이 거의 퇴화돼 있어요. 시각 말고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돼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위도별 수온 연직 분포를 보면 자 요거를 간단하게 세 개의 위도로 그림을 해보면 역시 수심 수온이라고 할 때 자 요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요게 1번 요게 2번 요걸 3번이라고 할 때 자 1번은 저위도 자 저위도의 특징을 보면은 수온이 높고요 바람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 혼합층이 되게 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합층이 두껍네. 아 중위도는 바람이 세구나 알 수 있어. 그리고 수온이 비교적 높죠.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높고 바람이 강하구나. 바람이 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 다음 세 번째 고위도. 고위도는 자, 수온 변화가 없죠? 거의 없다. 왜? 표면에 있는 물이 굉장히 차가워.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요게 바로 또 특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수건의 특징이야. 그러면은 수건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자, 수건의 역할. 자, 첫 번째 수건의 역할은 자, 생물에 자, 서식처를 제공하죠. 자, 서식처를 제공하는데 물고기들 살아가는 이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수건은 지구상의 물 공급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원천이 되는 곳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있지 물 공급도 하지만 비열이 커서요. 많은 열을 저장하거든. 그래서 지구 기온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수건의 또 역할이야. 알겠니? 자, 그럼 수건 됐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생물권. 자, 생물권은 별거 없어. 직권, 기권, 수권에 분포하는 생물과 미생물을 포함을 해서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물권은 지구의 각 권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요. 자, 이게 생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외권이 있어요. 외권. 자, 외권은 지구 대기권 밖의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외권은 자, 지구계하고는 자, 물질 교환은 없는 걸로 보는 거야. 물질 교환은 없고요. 에너지 교환은 일어나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외권에는 대기권 밖이라 그랬잖아.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보자면 자, 외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구 자기권이 있어요. 자기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 자기장이 비치는 공간. 자, 요거를 우리가 지구 자기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전기를 띤, 자, 반알렌데라는 게 있어요. 반알런데. 이거는 전기를 띤 입자가 모여 있는 곳이야. 자, 요곳에는 반알런데라 그래서 도넛 모양으로, 자, 네 대는 양성자가 모여 있고요. 외대는 전자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 이게 바로 외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 아니요. 경환아,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테니까 상호작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